란산왕국의 전성기를 연 국왕 세타티랏은 비엔티엔으로 수도를 옮긴 후 사원과 탑 등을 세워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갑니다. 그렇게 건립된 건축물들 가운데에는 이 힌두교의 영향과 인신공양의 전설이 담긴 사원도 있고요. 인도 아쇼카왕 전법사의 흔적이 서린 진신사리탑도 있습니다. 옛 수도인 루앙프라방에 건립한 사원에서는 당시 란산왕국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란산왕국의 종교와 문화를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이 타임캡슐과도 같은 라오스의 사원들과 탑에 대한 남 기자의 순례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성했던 란산 왕국의 지도자 세타티랏은 버마족 따옹 왕국의 침입에 대비해 수도를 비엔티엔으로 옮깁니다. 1563년 단행된 천도를 앞두고 비엔티엔에서는 대대적인 건설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국왕이 거처할 왕궁과 함께 에메랄드 불상 브라케오를 모실 사원도 지어졌습니다. 관공서, 귀족들의 거처와 도로 정비 등등 그야말로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사실상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건축물들을 배치해서 하나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줄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조선의 수도로 이 한양이 지목된 이후에 경복궁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성내에 여러 건축물들이 들어섰듯이 이 세타티랏은 새로운 수도 비엔티엔의 그 중심점으로 사원 한 곳을 지목합니다. 1563년 세타티랏이 세운 사원 왓시무엉입니다. 이 왓시무엉은 새롭게 수도가 된 비엔티엔의 배꼽, 즉 중심이었습니다. 원래 왓시무엉은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바위 랑무엉이 있습니다. 지금의 태국인 크메르 왕국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이 바위는요, 이 사각형의 기둥 형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사원이 세워질 때 시라는 여인이 사원 건립을 도우라는 꿈을 꾸고 스스로 이곳을 찾아와서 인신공양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당시 시는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기둥을 세우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뛰어들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돌기둥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시 여인이 인신공양을 한 자리이며 지금도 그녀의 영혼이 왓시무엉을 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목숨을 바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전에 지신, 즉 토지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공양하는 풍습에 따른 행위였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근현대까지도 힌두교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시신을 화장할 때 아내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사띠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런 사띠를 이 아내의 최고 미덕이라 여기고요. 암암리에 반강제적으로 사띠가 자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이 전설에서 힌두교의 이 사띠 관행이 연상된 건 글쎄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어쩌면 남편과 사별한 가련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사띠를 행한 여인을 여신으로 추앙하는 관습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왓시무엉에 남아있는 시 여인에 대한 숭배의 흔적이 아마도 힌두교의 풍습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불러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도 또 범접하기도 힘들고 또 약간의 두려움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이 힌두교 사원에 대한 신비감, 외경심 더욱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숭배되던 사원을 세타티랏이 새로운 도시의 중심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신성하게 여겨지던 사원의 기둥을 도시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신성한 사원을 숭배하던 토착민들의 지지를 단박에 끌어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왓시무엉을 도시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세타티랏의 정치적 포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왓시무엉은 지금도 비엔티엔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중심 법당 안에는 이 불상 대신에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돌기둥, 바로 랑무엉이 우뚝 서서 참배객들의 예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씨 여인을 기리는 제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왓시무엉을 이 새 도시의 중심으로 낙점한 세타티랏은 왕국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의 대대적인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성한 탑으로 불리던 파탄루앙의 재건이었습니다. 파탄루앙은 기원전 3세기경에 마우리 왕조의 아쇼카 왕 시절에 조성됐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아쇼카 왕이 파견한 전법사들은 부처님의 가슴뼈 사리를 갖고 왔다고 하고요. 바로 그 사리가 이 파탄루앙에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탑은 13세기 크메르 제국의 침입 당시 파괴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탑을 세타티랏은 대대적으로 재건해서 왕국을 수호하는 그야말로 호국 불교의 중심지로 삼은 셈입니다.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다는 파탄루앙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장 신성한 탑으로 여겨집니다. 이 라오스 화폐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축물입니다. 탑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상징하는 3단의 정사각형 기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 한쪽의 면의 길이는 욕계의 경우 68m, 색계는 47m, 그리고 3층인 무색계는 29m입니다. 이 중심부로 올라갈수록 좁고 높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색계를 상징하는 중심부, 높이 솟아있는 탑의 높이가 무려 45m입니다. 탑 전체는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중앙탑을 중심으로 사방에 30개의 금빛 탑들이 줄지어 둘러싸고 있지만 이들 탑에는 순금이 아닌 금색의 도료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탑 주변으로는 회랑이 설치되어 있어서 탑돌이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타티랏 왕이 재건한 당시 탑의 모습은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 파탄루앙은 1828년 태국에 침입을 받아서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당 기간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탑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 특히 이 라오스 지역에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산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겸 탐험가였던 루이스 델라포트가 1867년 바로 이 파탄루앙을 조사해서 상세한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19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1940년에 발발한 프랑스와 태국의 전쟁, 그리고 이어진 2차 세계대전으로 탑의 복구는 계속 미뤄지고 또는 복구했다가도 다시 파괴되는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의 파탄루앙의 모습은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파탄루앙이 란산 왕국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41년 라오스를 방문한 네덜란드의 상인 게리트 반 우이스토프는 당시 국왕이었던 수리아 왕사로부터 지극한 환대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파탄루앙이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수도에 많은 외국의 상인들이 있었고 또한 진귀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비엔티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비엔티엔을 왕국의 수도로 정착시킨 세타티랏은 수도를 이전하기 전에 옛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에도 그야말로 손에 꼽히는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1559년 왕실 사원으로 건립된 왓시행통입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전형적인 란산 왕국 그리고 루앙프라방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학적으로도 주목받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와시행통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와시행통은 한눈에 보아도 비전문가의 눈에도 아름다운 사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웅전은 정교한 금채색과 함께 모자이크 장식으로 덮여 있어 참배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읍니다. 중심법당 뒤편, 벽 전면을 차지하는 이 모자이크 장식은 거대한 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부렵게 가지를 뻗고 있는 나무 주변으로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물과 또 천상의 생명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도상이라서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전 옆에 있는 작은 법당 외벽에는 당시 란산왕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돼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붉은 바탕의 외벽 위에 장식돼 있는 다채로운 빛의 모자이크 장식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운 빛깔로 사람들의 탄사를 불러옵니다. 와시행통이 이처럼 아름다운 사원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의 침략에도 약탈당하거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가 이미 비엔티엔으로 옮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란산왕국 시대 대부분의 건축물은 목조로 지어졌습니다. 이 수많은 전란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런 라오스에서 이 와시행통은 란상 시대의 건축물의 아름다움 그리고 당시의 조각, 미술, 공예의 수준을 전해주는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스님이 상주하는 사원에 와시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우리말로 사찰이라는 뜻이죠. 와시행통을 비롯해서 와시무원과 같이 대부분의 사원들이 왓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스님이 계시지 않는, 상주하지 않는 사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호라고 부릅니다. 브라방 불상이 봉안돼 있었지만 왕궁에 있었던 법당 호파방, 그리고 에메랄드 불상인 브라케오가 봉안돼 있었으나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호프라케오가 대표적입니다. 스님이 거주해야만 진정한 사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지금도 와시행통에는 수백 명의 스님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시행통을 방문했던 날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볕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당에서는 동사 스님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작은 꼬챙이를 하나 들고 그 돌틈 사이사이 비집고 올라온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스님들이 따르며 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손을 따라서 라오스의 불교는 굴곡진 과거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